자, 어제 경기는 조금 뭐랄까요? 웨스트 브로미치 조금 잘해줬죠. 분위기 조금 역전승까지 조금 만들어내는 내용도 조금 보여줬고, 로마도 또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박싱데이 생각보다 역시 조금 박싱데이 일정 조금 상대전 강점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조금 홈빨의 이슈 이런 부분들이 조금 희석이 된 내용들이 없잖아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점에서 아무튼 오늘 경기는 오전부터 더 좋은 적중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샬럿과 미러키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일단 샬럿 무엇보다 결장자 부상 이슈들을 조금 안고 있습니다. 물론 라멜로 볼이 또 나오는 경기는 조금 나름의 또 템포 바스켓도 조금 되고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올 시즌 또 좋은 행보들을 조금 보였던 이제 카이크 브레너나 또 크니플 이런 점들이 또 결장을 한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아쉬운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랜트 윌리엄스 결장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또 인사이드 터너와 또 어떻게 보면 쿤보가 또 합류했던 요 라인업에 과연 또 일단 이제 또 경쟁력을 조금 발휘를 해낼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내용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저는 요 경기가 지금 현재 쿤보 복귀하고 나서는 미러키가 또 컨디션이 조금 올라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외곽야 투결성도 롤린스나 이런 저들이 그렇게 조금 나쁘지 않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오늘 또 게이리 트렌트 주니어까지 지금 합류를 한다면은 무엇보다 지금 현재 프린스 조약은 풀 멤버 구성이라면은 미러키가 한번 또 샬럿 상대로 충분히 또 반등의 기세를 조금 만들어낼 여지가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 맞대결 같은 경우는 1승 1패요. 1승 1패로 조금 내용적으로 또 한 차례 샬롯 원정에서 조금 패배를 당하는 케이스도 좀 있긴 했는데 전 요 경기는 또 일단 저는 충분히 또 미러키 사이드로 조금 공략 포인트를 두실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뭐랄까 조금 내용적으로 샬롯의 결장 이슈는 조금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준점이 일단 228.5라고 조금 잡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는 조금 템포는 조금 빠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어느 반은 살짝 한번 관망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약간 저는 가비지 게임도 나올 가능성도 조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언어바의 접근 포인트는 조금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조금 요 경기는 미러키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신다면은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1.53배당이나 1.69배당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굳이 또 핸디까지 건드릴 필요는 있겠어. 그지? 일반승 정도만 조금 고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됩니다. 조금 원정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근데 5승 11패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고민이 되시기도 하겠지만은 샬럿의 결장 이슈를 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자, 다음 경기는 워싱턴과 피닉스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늦게 오신 분들도 추천 절차 눌러주세요. 유튜브 보시는 분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워싱턴 지금 현재로 백투백 일정입니다. 최근에 워싱턴 경기력 좋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반등세 사르나 요런 자원들이 또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갖추면서 쿨리발리 요런 자원들이 조금 템포를 올리면서 2연승의 페이스다. 토론토, 멤피스 요런 팀들을 조금 잡아냈고 최근 득점력이 또 좋아졌어요. 개선됐던 상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워싱턴의 경기력은 조금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닉스는 그레이스 알런의 또 결장도 조금 아쉽고요. 던이 조금 이제 올 시즌 약간 조금 기복이 조금 심한 내용인데 그리고 또 던도 빠지는 것도 조금 아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피닉스가 홈 대비 원정 성적이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요 경기가 피닉스도 3연승의 페이스 이런 부분들을 쭉 끌어올리고 있고 워싱턴도 백투백 일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은 저는 약간 접전 가능성도 조금 배제를 할 수는 없겠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고 있어요. 특히 또 피닉스가 지금 마크 윌리엄스가 조금 빠진다면은 인사이드 경쟁력이 조금 저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이 경기는 약간 핸디값은 조금 과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특히 또 피닉스가 약간 수비가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큰 핸디를 받았을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경기력이 조금 문제를 좀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 경기가 약간 핸디값 대비해서는 워싱턴 프렌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워프리 실질적으로 또 정배죠. 정배 리듬감인데 역배 가능성을 약간 조금 배제하기 좀 어려운 경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뭐 한번 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뭐 그 가운데 또 워싱턴 프렌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자, 235.5 기준점 지금 언더가 배당이 조금 빠졌습니다.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요 경기는 그래도 조금 다득점의 페이스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 뭐 생각보다 지금 언더 배당이 그렇게 조금 하락한 케이스도 아니고 살짝 변동을 했죠. 그런 내용이지만은 전 충분히 또 오바 경기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다. 워싱턴 프렌 또 오바 아니면 또 일단 역배 가능성을 살짝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는 경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피닉스의 결장이시죠. 특히 또 마크 윌리엄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브루클린과 골든 스테이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더라도 약간 뭐 NBA가 사고 부분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게 왜냐면은 약간 하위권 팀들도 역시 늘 하위권에 조금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이제 경기력의 반등세를 또 보여주는 시기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워싱턴도 그렇고 뭐 샬럿 또 브루클린 또 하위 팀들이 또 반등세 또 뉴올리언도 최근에 조금 패배가 있긴 했지만 조금 폼이 좋았잖아. 그렇듯이 브루클린도 지금 현재 폼이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최근에도 일단 마이크 포터 주니어의 또 활약도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반등세를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또 브루클린이다. 뭐 3연승이죠. 3연승의 페이스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고 뭐 골든 스테이트도 직전에 또 아쉽게 약간 토론토 원정에서 조금 패배를 당했었고 그때는 토론토 사이드로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도 된다. 베럿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 경기 때 커리가 원래 또 결장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커리가 또 지금 이제 뭐 좀 라인업이 조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선발 라인업의 커리가 또 일단 등장을 했다는 점에서 약간 배당이 약간 이제 조금 골스 사이드로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약간 이제 조금 백투백 결정에서 커리를 조금 체력 안배를 조금 해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약간 커리가 조금 가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조금 골스 사이드로 배당이 조금 빠지는 것도 좀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뭐 최근에 또 캠 토마스가 또 합류를 했고 어떻게 또 마이클 주니어 폼도 좋고 클락스턴 뭐 에고르 뭐 테렌스 맨까지도 조금 나쁘지 않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 요 경기가 그래도 브루클린이 조금 핸디값은 조금 카바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뭐 어제 또 커리가 그렇죠 뭐 39득점 기록을 했지만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 그지 그랬던 내용이었다. 자, 요 경기는 저는 약간 이제 조금 오버를 조금 염두하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입니다. 226.5 기준점이라면은 조금 이제 기준점이 5점 좀 올랐던 거는 역시 커리 출전 때문에 이제 또 5점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오버를 또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좋은 패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배당 대비해서 조금 퀄리티가 좀 좋아 보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또 골스 일반승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지만은 저는 올 시즌 약간 골스가 원정 성적이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브루클린의 반등세, 최근에 캠 토마스 활약 되게 또 폼이 조금 올라와 있거든. 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약간 핸디값 내에서는 브루클린이 조금 비벼볼 수 있는 경기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하시면은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특히 또 최근에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이슈적으로 팀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한 게 사실이야. 이게 또 그린 때문에도 조금 그런 여파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일단 팀 밸런스가 조금 균열 모드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올 시즌 뭐 조금 골스의 행보는 딱히 그렇게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준점이 약간 변경이 됐어요. 커리 출전 때문에 약간 프렌 아니면 또 오바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시게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마이애미와 덴버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마이애미 같은 경우도 경기력이 약간 조금 기복이 좀 있죠. 약간 널뛰기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어떻게 또 히로가 또 합류를 했다가 조금 뭐 페이스가 조금 손발이 좀 안 맞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좀 있다가 뭐 최근에 2연승의 반등세도 조금 애틀란타 뭐 어떻게 보면 인디애나 하위권 팀들 상대로 조금 반등세였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마이애미의 뭐 진정한 경기력이다 이렇게 조금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 뭐 그리고 또 최근에 덴버가 약간 조금 아쉬웠던 패배가 좀 있어요. 1점 차의 패배 이런 부분에서 뭐 댈러스전도 그랬고 실제 또 올랜도와의 또 일정에서 원정에서 또 1점 차의 아쉬운 패배들을 조금 당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원정 연패를 조금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올 시즌 덴버가 홈 대비 원정 성적이 더 좋아요. 원정에서 12승 4패로
상대 또 극강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되려 또 원정 성적이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 특히 또 덴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또 뭐 고든이나 요런 자원들, 뭐 브라운 요런 자원들의 결장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은 특히 또 마이미전의 또 8연승입니다. 8연승. 그럴 정도로 마이미전에서 상대전의 강점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약간 덴버의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또 커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무엇보다 또 아데바요가 또 나오더라도 저는 조금 아데바요가 물론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요퀴치와의 또 약간 이제 조금 매치업에서는 조금 늘 고전했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요 경기는 덴버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덴버가 약간 득점도 많지만 실점도 많은 팀입니다. 그렇긴 한데 전 기준점이 246.5라면 조금 높게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요. 요 경기는 약간 조금 언더를 공략 포인트로 고려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아 보여. 언더 사이드 또 덴버 사이드 요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두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지금 2연승의 마임입니다만은 실제 하위권 팀들 상대로 조금 이제 경기 반등세를 조금 보였던 내용이라서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물론 또 노만 파웰 차지는 조금 저는 안정세라고 조금 보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덴버전에 약했다가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신 분들 지금 현재 추천이 33개입니다. 추천 조금 더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와 올랜도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토, 올랜도. 최근 두 팀 같은 경우는 약간 경기력들이 어떻게 보면 또 매 경기 좀 틀려진 느낌이야, 그지? 올랜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또 뭐 홈에서의 강세가 또 있다가도 홈 뭐 어떻게 보면 또 잡아야 될 팀도 조금 못 잡다가 뭐 최근 덴버도 또 격파를 내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뭐 토론토도 어떻게 보면 조금 경기가 퐁당퐁당하면서 뭐 최근에 또 뭐 골스는 우리가 또 토론토 프렌 역백 한번 또 추천을 드렸던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퐁당퐁당 페이스로 두 팀들이 어떻게 보면 또 행보가 조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조금 안정세를 조금 못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토론토가 베럿이 또 결장을 합니다. 베럿이 지금 현재 직전 경기 또 합류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골수를 좀 잡아내면서 상대 또 좋은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지만은 오늘 경기 또 결장 이슈가 좀 있다는 점에서 뭐 토론토는 베럿이 빠지면 조금 큰 이슈죠. 어떻게 보면 또 베럿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시즌 초에도 경기력이 좀 좋았다가 빠지니까 또 경기력이 좀 떨어졌잖아. 그리고 또 올랜도가 지금 이제 뭐 썩스나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부상자들 프란츠 바그너 이런 자원들의 부상 이슈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요. 지금 현재 벤치 자원 퀄리티는 그래도 조금 올랜도가 훨씬 더 좋은 페이스입니다. 약간 이제 또 토론토는 주전 멤버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 약간 이제 올랜도 같은 경우는 벤치 자원들이 그나마 일단 주전 못지않게 조금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두 팀들 약간 주전 멤버들의 경쟁들은 조금 비슷하지만은 약간 조금 올랜도의 벤치 퀄리티가 조금은 더 우세한 패턴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용인 약간 이제 올랜도 사이드로 조금 근소한 우세 한번 또 노려보시더라도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경기는 이제 언어바가 약간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일단 지금 기준점이 223.5 조금 낮게 잡혀 있죠. 뭐 그런데 뭐 요 경기는 조금 약간 조금 언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양팀 맞대결이 그렇게 다 득점은 없거든.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지금 기준점보다는 언더사이드로 조금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올랜도 승 언더, 뭐 굳이 핸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불스와 미네소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오신 분들은 계속 추천 눌러주세요. 추천이 안 차고 있어. 자, 지금 현재 시카고, 무엇보다 시카고는 이제 부상자들이 조금 합류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또 뭐 시즌 초반에도 뭐 꾸준히 시카고가 어떻게 보면 또 동부 2위까지 또 일시적이었지만 좀 올라갔던 행보들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지금의 멤버 구성의 시너지는 상당히 또 인상적이다. 물론 또 미러키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패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또 난투극도 마지막에 또 쿤보가 뭐 덩크 악스타임만 하고 조금 덩크를 하다 보니까 난투극도 조금 일시적으로 조금 펼쳐지고 했었는데, 뭐 일단 코비 화이트, 뭐 조시기디, 뭐 부세비치 상당히 또 좋은 아르트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물건이 좀 잘 됐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고, 뭐 또 특히 또 미네소타도 조금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시카고도 상승세고요. 미네소타도 지금 현재 뭐 원정 경기라 해서 딱히 지금 현재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긴 제가 봤을 때 일단 승패는 약간 조금 배제하셔야 될 것 같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뭐 지금 요 경기는 승패보다는
242.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요. 기준점이 2점이나 올랐어요. 240점에서 2점이나 좀 올랐지만은 뭐 양 팀들 일정 수준 난타전의 가능성을 조금 염두를 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약간 오버사이드만 조금 추천을 드리겠고, 약간 이제 승패는 약간 조금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요 경기는 최근 이제 시카고가 물론 이제 홈에서 패배가 조금 누적이 됐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부상자들 여파가 좀 있었거든. 근데 약간 이 멤버 구성에서의 시카고의 홈빨이라면은 저는 약간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고는 있다. 역배 플랜 가능성도 조금 보고는 있고, 약간 먼저 오버를 생각하시되 요 방향성도 일단 조금 고려 대상은 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플레이를 조금 이어가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듬감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또 요 경기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 한번 또 조금 템포도 좀 빠르고 나름의 또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경기야. 자, 다음 게임 또 휴스턴과 인디애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높이 팀이죠. 휴스턴. 상대 또 일단 리바운드 경쟁력도 좋은 내용이고, 아멘 탐슨이 조금만 더 잘해준다면은 충분히 또 일단 팀 퀄리티가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특히 또 홈에서 9승 2패로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일단 이제 또 휴스턴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 조금 좋은 내용이죠. 자, 홈 경기에서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13점 차이 격차가 나고 있어요. 지금 올 시즌 이제 홈 11경기 동안 뭐 평균 수치가 이제 13점 정도가 좀 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기준점 14.5가 좀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지금 현재로 인디애나가 원정에서 지금 현재 1승 15패예요. 1승 15패로 또 8연패를 당하고 있는 데다가 상당히 또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이제 또 원정에서 지금 현재 올 시즌 15경기를 치렀던 인디애나의 평균 득실 마진은 마이너스 15점입니다. 마이너스 15점.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14.5의 산출은 이제 홈 휴스턴의 평균 득실 마진, 또 원정 인디애나의 평균 득실 마진을 조금 고려해서 딱 14점이 맞긴 맞아. 맞긴 맞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뽑아낸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그런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저는 요 경기 약간 이제 오늘 경기 생군이 약간 결장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되지만은 전 휴스턴이 그래도 일단 역시 뭐 벤치 자원들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에서 인디애나를 조금 압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거라는 점에서 전 약간 핸디값을 넘어설 여지는 좀 있어 보여요. 일단 역시 14.5 뭐 기준점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은 전 충분히 또 인디애나 원정 부진이 조금 더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약간 14.5인디 조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바는 약간 조금 손이 가진 않습니다. 저는 약간 222.5 기준점에 뭔가 유혹적으로 되게 조금 달달한 오바의 또 느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오바 그래도 난 노려보겠다, 이런 분들은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약간 조금 생각을 해보는 조금 꼬신발이 기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저는 약간 조금 패스할게요. 저는 약간 조금 패스를 하고 약간 조금 휴스턴 핸디만 조금 접근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보시길 살짝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고려하시면 되겠다. 좀 맛있어 보이죠, 그죠? 너무 맛있게 지금 측정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뉴올리언즈와 뉴욕 닉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올리언즈 올 시즌 이제 데릭 퀸이 또 어떻게 보면 갑자기 또 등장을 하면서 나름 또 분위기를 조금 잘 끌어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기대 이상의 또 활약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뭐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뉴올리언즈가 뭐 자이언 윌리엄스가 이제 또 벤치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 패턴에서도 조금 뭐 벤치 자원들의 맞대결에서 조금 퀄리티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약간 비비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약간 이제 뭐랄까 4쿼터 클러치 타임에서는 너무 또 아쉬웠어. 피닉스전에서도 계속 뭐 접전을 계속 끌고 가다가 조금 마지막에 또 아쉬운 어떤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최근에 3연패를 조금 당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뉴욕 닉스가 최근 원정 경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원정이 약간 조금 발목을 잡았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뭐 6승 7패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홈에서는 극강인데요, 원정은 약간 조금 떨어졌거든. 근데 최근에 뉴욕 닉스가 이 원정 경기마저도 지금 약간 개선됐던 상황들을 조금 마련하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저는 약간 조금 뉴욕의 반등세를 조금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됩니다. 이건 충분히 또 저는 약간 조금 뉴욕 사이드로 조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클러치 상황, 특히 또 4쿼터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무엇보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격차가 또 크게 벌어져요. 4쿼터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요 경기는 뉴욕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됩니다. 또 기준점이 또 243.5에서 4점이나 올랐어요. 4점이나 좀 올랐는데 야, 이건 좀 너무 좀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높게 지금 측정이 돼 있다. 물론 또 뉴올리언즈가 최근에 닭공도 조금 보여주고 실점도 조금 많고 뉴욕도 약간 그런 행보들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약간 이제 한 쿼터만 이게 약간 조금 뭐 득점에서의 조금 마진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거나 또 아누노비가 또 일단 수비에 섰다 나름 또 정평이 나 있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 오늘 뉴올의 득점이 약간 조금 고민이 된 내용들이 없잖아 있어.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조금 언더를 조금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언더 사이드나 뉴욕 사이드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올리언즈 일시적인 반등이 좀 있긴 했지만은 그게 약간 이제 조금 바로 꺾이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하위 팀의 퍼포먼스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조금 뉴욕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오클라호마와 애틀란타의 경기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틀란타 지금 현재로 문제가 뭐죠? 애틀란타의 문제는 트레이 영입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트레이 영이 빠지다 보니까 역시 약간 애틀란타 조금 분위기 개선들은 좀 나올 수 있겠다. 트레이 영이 또 작년에 또 어울리지 않게 이타적인 플레이를 조금 이어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접목이 조금 안 됐던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고 뭐 최근 뉴욕과의 또 접전 가운데 패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최근 6연패였어요. 6연패로 일단 트레이 영이 있었을 때는 경기가 조금 안 돌아갔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는 또 포르징기스까지 또 결장을 하다 보니까 과연 또 일단 오클라호마 상대로 조금 경쟁력을 펼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관건입니다. 뭐 하텐슈타인이 지금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뭐 저는 요 경기는 이제 오클의 정배당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핸디값이 관건이지, 그지? 핸디값이 관건인데. 뭐 지금 현재 샌안토니오전의 패배를 제외하고는 역시 홈에서는 극강의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일정수는 뭐 16점, 17점에 일단 뭐 격차를 조금 벌려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히 또 애틀란타가 최근 원정 경기에서의 또 약점들이 또 또렷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또 오클라호마 지금 17.5 핸디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겠지만은 조금 가능성이 여전 6대4 정도로 저는 오클마에 그런 조금 추천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틀란타 지금 현재로 약간 원정 경기는 조금 더 나았지만은 서부 원정 일정에서는 늘 또 고전했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오클라호마가 또 뭐 통산 서부 일정에서도 조금 늘 약세를 조금 보였던 부분에서 용인의 일정 순의 격차가 조금 벌어질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234.5 기준점인데요. 요 경기는 지금 이제 약간 조금 기준점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대략 조금 낮아진 내용들 조금 보여줬는데 오클라호마가 약간 백투백 일정 여파도 좀 있을 수 있고 약간 제가 또 늘 말씀해드리지만은 백투백 원정 일정은 핸디값을 극복을 못하고 뭐 역배도 터지고 뭐 그 프렌도 많이 나오고 이런 행보들의 지표들을 조금 발견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홈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홈 경기만큼 백투백 일정도 일정 수준 격차를 벌려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조금 핸디값 이렇게 조금 카브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기준점이 낮아졌지만은 저는 요 경기만큼 뭐 수비가 좋은 오클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돼요. 오버와 함께 오클 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누려보신다면은 용에도 충분히 또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샌안토니오와 클리브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팍스가 지금 이제 퀘스천입니다. 뭐 팍스가 안 나오더라도 뭐 일단 문제는 없는 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또 팍스가 또 좋은 활약들을 조금 보여줬던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무엇보다 뭐 조금 뭐 그래도 좀 나오면 좋겠죠. 자, 그런데 또 클블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모블리가 또 합류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 반등세를 조금 만들어야 되는 시점들이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즌 맞대결 이제 또 클블 홈에서 130대 117로 약간 13점 차로 클리브랜드가 1차전 승리를 올 시즌 거뒀어요. 그랬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지만은 그때 당시는 웬바야마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랬던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 요 경기는 샌안토니오 홈에서 일단 저는 충분히 또 좋은 경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클리브랜드가 생각보다는 약간 이제 올 시즌 약간 원정 경기에서의 고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클리브랜드는 지금 현재로 갈랜드의 경기력이 갈수록 조금 이상해지고 있어. 작년에는 안 이랬단 말이지. 갈랜드가 계속해서 야투 기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뭔가 일단 클리브랜드가 작년의 멤버 구성 대비해서 올 시즌
상당히 또 폼 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세난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홈에서 약간 평균 득실 마진이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10점 차 정도는 조금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던 만큼 뭐 핸디 또 공략을 해보신 분들은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 약간 이제 클블 역배가 좀 빠지는 부분보다는 역시 또 홈세난의 퍼포먼스를 조금 더 기대치로 조금 불러일으키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랜만에 또 클블이 약간 이제 정상적인 출전 라인업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 저는 세난의 홈 극강 또 웬바야마에 대한 수비는 오늘 경기도 조금 어려울 것이다. 여기는 세난 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2.5 기준점이 잡혀 있는데 요 경기는 또 오버도 좋을 것 같아요. 오버 사이드도 충분히 또 커버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일단 세난 사이드, 오버 사이드, 핸디는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보시길 그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포틀랜드와 댈러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시즌 이제 약간 이제 쿠퍼 플래그가 뭐 시즌 초반에는 약간 적응을 조금 못했다가 전반적으로 팀을 독려를 하기 시작하면서 되게 또 열심히 해요. 아시다시피 또 벤치에서 또 뭐 이렇게 계속 자기가 또 으쌰으쌰 조금 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또 긍정적이고, 팀 분위기 개선들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댈러스 입장에서는 나름의 또 시너지를 조금 만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경기 앤서니 데이비스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또 일단 관건이 될 수 있는 경기다. 근데 약간 이제 아웃에서 GTD로 조금 변화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약간 이제 조금 나올 가능성이 여지가 조금 더 열려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포틀랜드는 지금 이제 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나 있죠. 제라미 그랜트, 또 할러데이, 이런 자들의 부상 이슈가 조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클링언이 약간 이제 조금 리바운드 경쟁력을 조금 보여줬고, 어제 또 보스턴전에서 백투백 일제에서 승리를 거뒀지만은 어제는 약간 이제 또 무엇보다 막판에 화이트가 다 말아먹었던 경기였어요. 그랬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강제 승리를 당했던 경기였다. 포틀랜드가 물론 잘 비볐지만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이고, 오늘 백투백 여파에 약간 조금 이제 결정자 이슈, 또 댈러스가 최근에 또 경기력들의 상승세, 이런 부분들 조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약간 요 경기는 댈러스 프레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조금 될 수 있겠다. 역배당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또 앤서니 데이비스 출전이 확정이 된다면은 정역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금 이제 퀘스천이기 때문에 아직 역배가 잡혀 있지만은, 용이 지금 이제 8시죠. 8시인데 만약에 이 경기를 접근하신다면은 지금 이제 약간 조금 향후 정역배가 바뀔 여지도 좀 있다는 점에서 용인 약간 조금 미리 조금 선점을 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한번 또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은 충분히 또 좋은 리딩감이 되겠다. 요 경기는 어느 반은 패스입니다. 어느 반은 약간 건들기에는 뭔가 지금의 기준점 대비해서 약간 기준점이 좀 잘 잡혀있는 내용들을 조금 느끼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반은 버리시고 댈러스 역배 프랩 미리 또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목이 갈리네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 NBA 오전부터 깔끔한 적중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